자, 오늘 경기 기본적으로 이 아스날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가 매우 재밌었는데 특히나 에메리 감독이 오늘 경기를 정말 잘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점에서 잘 준비했냐? 이 에메리 감독의 스타일이 강팀을 만났을 때 특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측면 미드필더 쪽에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오른쪽에 맥긴이었고요. 왼쪽에는 쿠티뉴였어요. 쿠티뉴는 이제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긴 하지만 왼쪽 측면에 배치시키면서 두 명의 측면 미드필더들을 중앙으로 밀집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앞선에 투톱 자리에 부엔디아를 배치해서 부엔디아도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죠. 그래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이 중앙 지역에 5명의 선수를 밀집시키는 전형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아스날이 가장 잘하는 게 중원 라인에서의 볼 전개 능력이잖아요. 최전방에 은케티아, 왼쪽에 트로사르, 오른쪽에 사카 이렇게 두고 아스날은 중원에서 웨데고르, 자카, 진첸코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죠. 결과적으로 이 미드필더 4명이 배치가 되면서 중원에서의 볼 전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스날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메리 감독의 전술이 이런 아스날 축구에 아주 적합한 전형이었던 거죠. 측면 미드필더들을 중앙 미드필더로 세우고 중앙으로 좁게 전형을 만들면 당연히 아스날도 이 좁은 전형에서 볼 소유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아스톤 빌라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였던 맥긴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왼쪽 미드필더였던 쿠티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좁은 간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스날을 상대할 때 이 좁은 간격 안에서 수비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좁은 간격에서 수비할 때 약간 측면은 열어둘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에메리 감독이 아스날을 상대했을 때 이 아스날의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온 거거든요. 왜냐? 아스날은 중원에서의 볼 소유 능력은 좋지만 측면을 약간 열어주더라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강한 선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에메리 감독의 이 중앙지향적인 전략이 중원에서는 아스날의 강점인 볼 소유 능력을 막아내고 그리고 아스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를 유도해서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 단점을 노린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아스톤 빌라가 이 중앙 지역에서 좁게 라인을 형성하고 측면 지역은 그대로 열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중앙에 밀집해 있고 측면은 약간 열어놓고 있거든요. 측면 지역은 거의 수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에서 아스톤 빌라가 크로스를 수월하게 걷어낼 수가 있죠.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도 없고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스날 쪽에 없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아스날의 카운터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아스날의 전략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날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카가 중앙 미드필더 한 명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카가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진첸코가 들어오죠. 여기서 진첸코가 볼을 받아서 볼을 전개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인 맥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의 이 전술이 맥긴이 중앙 미드필더니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진첸코를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이 에메리 감독의 전술 자체가 아스날의 공격 패턴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죠. 자카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움직이거든요. 이때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자카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맥긴이 어차피 중앙 미드필더니까 측면에 있다가 진첸코를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맥긴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첸코를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웨데고르가 볼을 잡을 때 측면에 있었던 쿠티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중앙에서 뛰는 진첸코, 웨데고르, 자카, 이번 시즌 아스날을 이끌어가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중앙에 밀집해 있는 아스톤 빌라의 수비에 완전히 가로막혔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스톤 빌라의 전략 중 두 번째, 최전방 공격수를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 시즌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을 맡았을 때 최전방에 지금 토트넘에 있는 단주마를 최전방 공격수로 놨거든요. 단주마가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측면 공격수를 최전방에 두는 이유는 오히려 이 측면 미드필더들은 중앙으로 밀집시켜 놓고 최전방에는
반대로 중앙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 공격수를 배치해서 역습으로 나갈 때 측면으로 빠져나가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던 와킨스가 최전방 공격수도 되지만 측면 공격수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스톤 빌라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중앙에서 볼을 끊어내자마자 와킨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뛰어나가는 와킨스에게 패스한다. 이 패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득점도 이런 장면에서 나오죠.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아스톤 빌라가 끊어내고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앞선에 있는 와킨스가 순간적으로 돌아뛰기 시작하죠. 측면 공간으로. 그리고 뛰어들어간 와킨스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와킨스가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아스날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와킨스가 측면을 돌파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아스톤 빌라가 단순하게 역습을 앞쪽에 있는 와킨스의 스피드를 살려서 득점을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에메리 감독이 정해놓은 이 아스톤 빌라에 계획되어 있는 역습 패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득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득점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최전방 공격수는 측면으로 돌아뛰잖아요. 그런데 이 측면 미드필더들, 오늘 경기에 나왔던 쿠티뉴, 맥긴 이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오히려 중앙지향적인 선수다 보니까 측면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미드필더가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비 라인이 벌어질 때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에메리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거든요. 그게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나왔죠.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쿠티뉴가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고 있죠.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는 풀백이 올라가면서 풀백에게 볼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쿠티뉴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각도로 보면요, 순간적으로 쿠티뉴가 안쪽으로 뛰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수적인 우위가 생겨요. 그래서 아스날이 앞쪽에 있는 선수는 마크를 했는데 뒤쪽에 있는 쿠티뉴는 마크를 미처 못했죠. 쿠티뉴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로 볼이 흘렀을 때 쿠티뉴에게 볼이 연결됐고 쿠티뉴가 너무나 여유로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 오늘 경기 아스톤 빌라가 아스날을 상대로 그냥 선전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격 패턴을 잘 가지고 나와서 풀어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오늘 아스날의 이 어려운 경기를 승리로 만들었던 선수는 조르지뉴였습니다. 이게 조르지뉴가 첼시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조르지뉴가 아스날에서도 잘 못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예측들이 많았는데, 영입될 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르지뉴는 현재 첼시보다 현재 아스날에 훨씬 더 적합한 선수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조르지뉴의 단점은 간격이 넓어지면 이 넓은 간격을 커버할 만큼의 기동력이 없어서 조르지뉴의 수비적인 단점이 크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 이 최전방과 최후방의 간격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좁은 팀이죠. 이렇게 되면 조르지뉴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부스케츠랑 아주 흡사한 선수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간격이 멀어지면 커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기동력이 부족하니까. 반면에 이렇게 간격이 좁으면 조르지뉴가 중앙에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공급하는 능력이 너무나 좋죠. 마치 부스케츠랑 똑같죠? 그래서 조르지뉴가 아스날에 왔을 때 아스날의 축구에 어느 정도 적합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르지뉴가 오늘 경기만 잘한 게 아니라 지난 경기 맨시티전부터 잘했는데, 오늘 경기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아스날의 이번 시즌에 가장 위협적인 선수들이 진첸코, 자카, 웨데구르니까 아스톤 빌라가 이 선수들을 1대1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마크했거든요. 근데 뒤에 약간 조르지뉴가 빠져서 조르지뉴가 프리가 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앞쪽에서는 진첸코, 웨데고르, 자카 이 선수들이 아스톤 빌라의 이 빽빽한 밀집 수비에 갇혀 있을 때 뒤에서 조르지뉴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정말 위협적인 패스를 계속 뿌려줬습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조르지뉴가 거의 오늘 경기 에이스였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웨데고르가 1대1 마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조르지뉴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조르지뉴가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웨데구르가 했던 역할,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키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조르지뉴가 하죠. 그리고 이 조르지뉴의 패스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앞선에 웨데구르도 압박을 당하고 있고요, 옆쪽에 있는 진첸코도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를 모두 압박을 했죠. 그런데 뒤에서 조르지뉴가 약간 처져 있으면서
아스톤 빌라가 조르지뉴를 압박하지 않을 때 조르지뉴가 볼을 받아서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예술적인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패스 한 방에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져서 결정적인 찬스가 또 나오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앞쪽에 뭐 진첸코, 자카, 웨데고르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뒤쪽에서 조르지뉴가 자신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직접 패스를 뿌려주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 조르지뉴가 여전히 역습 상황에서 수비적인 커버 능력, 중원 싸움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떨어지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장점, 자신이 볼을 받았을 때 앞쪽에 누군가가 뛰어들어가고 있거나 주변에 패스 루트가 있으면 볼을 순환시켜주는 플레이를 너무나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에서 조르지뉴가 지금 잘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 3골 모두에 조르지뉴가 관여가 돼 있어요. 첫 번째 득점 장면. 조르지뉴가 볼을 잡았을 때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들이 조르지뉴 쪽으로 몰리고 있죠. 이때 조르지뉴가 수비수가 자신에게 쏠리는 걸 보고 측면으로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패스 한 방에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무너졌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아스톤 빌라가 걷어낸 볼을 사카가 득점. 첫 번째 득점 장면도 조르지뉴의 발끝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득점 장면도 이 장면도 웨데고르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조르지뉴가 살짝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사카에게 자신이 직접 예술적인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무너졌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코너킥이 됐거든요. 이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진첸코가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내죠. 두 번째 득점이 나왔던 장면도 조르지뉴의 패스로부터 시작된 코너킥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득점 장면. 조르지뉴가 오늘 경기에서 계속 좋은 패스를 공급해줬는데 앞쪽에서 사카, 웨데고르, 은케티아, 마르티넬리 등등등 오늘 아스날의 공격 자원들이 조르지뉴의 패스를 사실은 거의 한 4번, 5번은 날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조르지뉴가 직접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도 아스톤 빌라가 약간 앞쪽에 웨데고르, 파비우 비에이라, 사카, 은케티아 공격적인 선수들이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이때 조르지뉴가 압박을 당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조르지뉴에게 패스 그리고 조르지뉴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골대를 맞고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머리를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오늘 경기 이 조르지뉴의 아스날 축구에서 발휘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이게 사실은 파티가 부상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던 포인트거든요. 파티가 부상이 워낙에 많은 선수니까 파티가 부상을 당하면 중원에서 볼을 전개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진다. 이게 아스날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르지뉴를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해왔고 그리고 마침 파티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심지어 아스날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르지뉴가 파티의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오늘 경기는 아스날의 승점 3점을 조르지뉴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즌 아스날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면 조르지뉴의 영입이 이 아스날의 우승에 꽤나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시즌 막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첼시에서는 최근 첼시가 수비와 공격의 간격이 넓거든요. 간격 유지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르지뉴의 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부스케츠처럼 바르셀로나가 한때 간격 유지가 안 되니까 부스케츠가 느리니까 공간 커버가 안 돼서 단점이 막 드러났잖아요. 조르지뉴도 마찬가지예요. 첼시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팀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공간 커버를 못하면서 단점이 드러나고 반면에 아스날로 오니까 아스날의 간격이 매우 촘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조르지뉴의 날이다. 조르지뉴가 아스날의 승점 3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